지금부터는 흉터 모발 이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원장님, 먼저 흉터 모발 이식이 뭔지 정확하게 좀 정의 좀 내려주세요. 예, 우리 두피라든가 또는 눈썹이라든가 또 코라든가 턱 이렇게 이제 털이 나는 부위에 네. 이제 흉이 이제 생기는 경우, 네. 오히려 그 털과 이게 대조가 되면서 콘트라스트가 되면서 그 흉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성형외과에서는 보통 이제 흉이 있으면 이제 흉터 제거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. 네. 이게 털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흉터 수술을 하다가는 잘못하면 그 주위에 있는 털의 모낭을 또 손상시키게 되면서 네. 오히려 나중에 그 흉보다 더 넓어지는 그러한 형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네.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흉터 제거 수술보다는 그 부분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식을 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털하고 거의 비슷하게 밀도를 가면 훨씬 눈에 좀 덜 띄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흉터에 있어서의 모발 이식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사실 흉터가 남으면 치료하는 과정도 환자에게는 굉장히 괴롭지만 남는 흉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하시는 경우가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그 외에 또 어떤 경우에 이런 흉터 이식 수술을 하게 될까요? 예, 주로 이제 화상이라든가 네. 또는 어떤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제 흉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. 또 선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구순열이라 그러죠. 예, 그래서 이런 입술에 이제 흉이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이제 그 과거에 뭐 머리 수술을 했다든가 해서 이제 머리 안에 큰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는 이제 그런 경우라든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흉터에다가 주로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. 사실 모든 시술이나 수술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한 번의 수술과 치료로 인해서 딱 완벽한 결과를 갖고 싶잖아요.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네, 흉터에 있어서 우리가 모발 이식을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생존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흉 조직이라는 것이 주로 이제 섬유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액 순환이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혈액 순환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식을 하더라도 그 이식된 모낭이 얼마큼 사느냐는 생존율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. 또 이러한 그런 생존율의 차이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식하는 사람이나 모낭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흉의 정도, 흉이 더 튼튼하냐 아니면 흉이 좀 약해 있느냐, 또 그거의 위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흉터 제거 수술할 때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그래도 나중에 한 번 정도 더 수술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. 왜냐하면 이러한 밀도라든가 생존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상적인 피부에다 하는 경우에 비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9개월 정도 후에 우선 한번 하고 나중에 그 좀 비어있는 밀도가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좀 보강을 하는 것을 그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 꼭 드리죠.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그 피부가 성질이 달라지잖아요. 흉터가 생기면. 그런 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뭐 어떤 용액을 첨가한다던가 뭐 그런 게 있을까요? 예, 보통 이제 우리 혈액 순환을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미녹시딜이라고 하는 그런 제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성 탈모라든가 탈모에 쓰는 제제인데요. 이제 이 그 약물 자체가 이제 혈액 순환을 좀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흉터 이식하기 전에 최소한 2주나 3주 정도 전에 그러한 미녹시딜 용액을 사용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. 또 이제 PRP 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거기에 있는 그 성장 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 인자들이 아무래도 흉터에 있어서 혈액 순환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증가시켜 주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사실은 용액을 그냥 넣는 거잖아요.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? 보통 뭐 우리 미녹시딜 같은 제제는 이미 과거부터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써온 그 제제고요. 이미 그 양리 기전이라든가 이미 다 이제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. 뭐 PRP 용액 자체도 그거 자체는 우리가 미용적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다지 뭐 그거에 의해서 큰 부작용은 뭐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흉터 모발 이식의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떤 수술 방법들이 있을까요? 예, 흉터 제거하는 또 모발 이식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 이제 흉터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걸 봉합을 할 때 그 봉합선에다가
우리가 모발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나중에 어떤 봉합선이 남게 되는데 그 네네. 사이에서 이제 이식을 하면 그 사이에서 이제 머리가 나오니까요. 훨씬 눈에 좀 덜 띄게 하게 되죠.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. 둘째는 이제 사이즈가 좀 크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흉터 제거 수술을 하고 네네. 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모발 이식을 동시에 네.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. 세 번째는 그냥 모발 이식만 하는 그런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. 세 가지 수술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수술 방법은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?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흉의 어떤 특성, 흉이 얼마큼 더 심하냐 아니면 적으냐 하는 거, 또 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, 네.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고요. 또 흉의 모양이 좀 길쭉한 형이냐 아니면 좀 둥근 형이냐 이런 흉의 모양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고요. 또 흉의 크기, 네. 흉이 좀 뭐 큰 흉도 있고 좀 작은 흉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환자분한테 네. 적합할 것인가 하는 걸 판단해서 그렇게 이식을 하게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자세한 수술 방법도 궁금한데요.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? 예, 수술 모발 이식하는 방법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또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. 첫 번째가 이제 보통 이제 흉 자체가 이렇게 깊지 않고 약간 핑키시한 그러한 흉인 경우요. 네.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1차적으로 우리가 이식만 하는 걸 이제 first step이라고 하는데요. 네네. 이식만 하는 방법이 있고요. 네네. 두 번째는 이제 흉 자체가 조금 더 물론 핑키시하지만은 조금 더 튼튼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움직여지지 않고 네네. 하는 그런 정도의 흉에 있어서는 미리 거기에 구멍을 뚫고 그 스릿이라 하죠. 구멍을 네. 뚫고 그 부분에다가 이제 이식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. 세 번째는 이제 흉 자체가 이제 하얗고 아주 튼튼하고 부풀어 올라 있는 이러한 형태에 있어서는 네네. 우리가 보통 0.6mm 펀치를 이용을 해서 네. 그 흉 조직 자체를 일부 제거를 합니다. 네네. 제거를 하고 제거된 그 구멍 안에 네. 이식을 하는 그런 형태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. 뭐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는 다 이제 결국 모낭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우리가 네.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럼 원장님 혹시 흉터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? 예, 물론 이제 흉 자체가 너무 부풀어 올라 있거나 네. 우리가 핀칭 테스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전혀 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하얗게 돼 있는 그런 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식을 하더라도 상당히 생존율이 떨어집니다. 네,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식보다는 네. 흉터 제거 수술 쪽을 좀 더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상태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게 되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이런 모발 이식이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생존율이잖아요. 수술 후의 방법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? 예, 보통 이제 이식하고 나서 이제 이 과정은 대개 한 2주나 4주 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이제 머리카락이 빠졌다가 네. 다시 안에서 생착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시기는 대개 역시 3개월, 4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자라게 되고요.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혈액순환에 대한 문제입니다. 그래서 그런 혈액순환을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미녹시딜 제제를 네. 꾸준히 되게 수술하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이식한 부분에다가 사용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아무래도 좀 흉터에 하는 이식술이다 보니까 잘 될까? 이런 걱정이 많이 들 것 같아요. 모발 생존율은 얼마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? 글쎄,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두피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90% 이상 이제 생존율을 네. 보는데요. 이건 이제 흉인 경우 흉의 그 깊이라든가 흉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30%가 될 수도 있고요. 또 흉 자체가 이렇게 깊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8, 90%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는 나중에 한 번 정도 더 수술을 해서 밀도를 좀 높인다는 것을 미리 환자분이 네. 좀 알고 네. 미리 마음에 각오를 하고 그렇게 수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 번 가지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어떤 밀도를 얻기는 조금 어렵다. 그래서 저도 한 2번 정도를 생각해서 네. 미리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걸 알고 수술을 받는 게 정말 환자한테도 많은 심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2차적으로 수술을 하면 방법이나 효과가 좀 달라질까요?
글쎄요, 뭐 수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큰 뭐 차이는 없겠고요. 네. 어떻든 이식하는 양은 이제 처음보다는 이제 좀 양은 조금 적게 이식이 되겠죠. 두 번째 이식하는 경우에 있어서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닥터플러스에서는 성형외과 전문의 정지연 원장님과 함께 눈썹과 흉터의 모발을 이식하는 수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자, 아무래도 한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 눈썹,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모발 이식술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원장님,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